여러분 나사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 스퍼 기어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란 무엇인지, 나사의 분류, 나사 표시 방법, 특히나 중요한 게 제도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사란 축에 생긴 것도 나사고요. 구멍으로 만들어진 형태도 나사입니다. 나선형으로 홈을 팝니다. 그래서 스크루라고도 부르는데 축에 만들어진 형태가 수나사가 되고 구멍에 만들어진 형태가 앞나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결합용 기계 요소죠. 자, 여기에 보이는 나사의 부위별 명칭에 머리, 몸통, 앞부분 못닥이 돼 있다라는 이거보다 우선 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사의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나사산,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나사골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도법 볼 때 골밑선, 골지름선 이런 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다 요 안쪽 선이라고 보면 되고, 나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바깥에 우리 외형선으로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피치라고 하는 형태는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산에서 나사산까지도 피치이겠지만, 나사산에서 산까지도 피치이지만,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 이것도 피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위치에 따라서, 회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르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선 위치에 따른 분류를 보면 수나사라고 하는 거는 볼트, 너트 생각하시면 볼트가 수나사이고요. 그 다음 너트가 앞나사가 됩니다. 나사 구멍이 앞나사이고, 우리가 기계 도면을 그릴 때는 앞나사 형태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에 구멍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아주 가끔 특별하게 왼쪽 나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선풍기나 자전거의 왼쪽 페달처럼 뭔가 회전해서 돌아가는 경우죠. 그럴 때는 풀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왼나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는 체결용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 조정용 혹은 계층용 나사, 그 다음 전동용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서도 나사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냐, 사각형이냐, 아니면 이렇게 둥근 형태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다 옳은 나사인데 특이한 경우 왼나사이다. 그래서 선풍기의 이런 날개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것도 플라스틱 형태지만 이 부분에 이제 끼워지는, 여기에 끼워지는 나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왼나사. 자전거 페달 마찬가지. 자전거 페달의 왼쪽 페달은 왼나사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는 다른 말 없이 M20 이러면 미터 나사예요. 그죠? 미터 나사라고 하는 형태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요. 나사산의 각이 60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라고 하는 게 UNC, UNF 이 기호도 종종 나오죠. 요거는 인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트워드 나사, 영국에서 제안된 나사 W라는 형태로 앞에 명칭이 붙게 되고요. 관용 나사 또 종종 나오는 형태인데, 관용 나사는 파이프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파이프 연결이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액체, 기체, 오일 이런 것들이 아마 운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밀성이 높아야 될 거고요. 요런 틈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촘촘하게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형이 있고 그냥 일반 형태가 있습니다. 테이퍼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 점점점 좁아진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퍼 나사를 보면 이런 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보면 도시가스 밸브를 이용할 때 이런 부분들의 나사가 다 관용 나사, 관용 테이퍼 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 송수구에 있는 이런 부분 나사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조정용 나사라고 하면 결합이 아니라 어떤 이런 속도를 조절하는, 문에 보시면 도어 클로저라고 하는 형태의 이쪽 나사는 결합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형태. 수도꼭지 또한 마찬가지. 카메라의 조리기도 나사의 모양이 있지만 얘는 결합의 용도가 아니죠.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사의 종류.
그리고 톱니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물체를 이송한다든지 하는 바이어스나 압축기 이럴 때 쓰고요. 볼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 사이에 간구 이렇게 볼을 넣어요. 볼을 넣어서 전달하는데 정밀 공작 기계 이런 데 많이 쓰이니까 저희가 볼 일은 사실 잘 없겠죠. 둥근 나사라고 하면 나사 골이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좀 둥글게 만들어져 있어서 화장품 용기 뚜껑이나 전구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동용 나사라고 하는 형태도 어떤 직선 운동을 하는 형태라서 이런 그 선반의 리드 나사라든지 정밀 기계 장치에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모양에 따른 형태를 좀 더 보면 이런 형태가 삼각 나사,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사각 나사라고 하면 확대해 보면 얘는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특징이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다. 큰 힘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나사라고 해서 선반의 리드나 선반 항공기 추진 스크루 요것도 이제 힘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차량용 스크류잭 이런 거 힘을 많이 받는 형태는 사각 나사. 그 다음에 바이스라고 하는 것도 요 사이에 물체를 딱 끼워주는 형태인데 톱니 나사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 선반 리드의 사다리꼴 나사, 볼 나사는 이런 CNC라고 하는 기계 장비에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겠죠. 쉽게 손으로 딸 수 있는 형태, 화장품, 소주병 뚜껑, 전구 이런 모양들도 나사의 일종입니다. 요것도. 자, 나사의 표시 방법은 왼쪽이라고 붙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왼쪽 특별한 경우만 왼쪽 혹은 좌, 왼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면 두 줄 나사인지 한 줄 나사인지 그 명칭, 한 줄 나사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사의 호칭, M20 하면 미터 나사인데 뒤에 피치 값이 나오면 미터 가는 나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쪽엔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유니파이 나사일 때 형태라든지 기호가 또 붙게 되겠죠. 자,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억하자 했던 게 꽤 많았어요. 그래도 미터 나사 M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유니파이 나사 문제로 종종 나오죠. 사다리꼴 나사 요것도 좀 30도인지 29도인지에 따라 요것도 문제로 주로 나오고요. 관용 테이퍼 나사, 관용 나사 요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관용 평행 나사는 G예요. 여기까지 뭐 몇 개 빼곤 거의 다 외워야 되긴 한데 보다 보면 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나오거든요. 자, 저희가 요게 핵심인데 수나사다라고 할 때는 바깥에 봉을 하나 들고 와야 되고요. 이 봉을 들고 온 상태에서 이제 태핑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크루 작업을 냅니다. 이 스크루 작업 내는 거를 직접 60도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간략히 표현합니다. 간략히 표현하는 요 스크루선을 우리는 골 밑선, 골 지름, 뭐 골선이라고 말해요. 나사 골이 들어가면 무조건 가는 실선이죠. 그 다음 바깥지름이라고 하는 게 호칭지름과 같은 말이고요. 지금 수나사에서는 바깥지름이 굵은 실선이지만 앞나사에서는 바깥지름이 또 골지름이 되면서 가는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에 놔두는 이 경계선, 굵은 실선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측면의 형태를 그릴 때 4분의 1을 지금은 여기를 잘랐지만 요즘은 여기를 많이 자른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4분의 1을 자른 형태가 나사의 모양이 돼요. 앞나사의 형태는 여러분 골지름이 바깥지름이죠. 이번에는 앞나사의 형태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가공을 할 때 먼저 첫 번째로 드릴 가공을 합니다. 드릴 가공하는 선이 우리는 굵은 선이죠. 드릴이 굵은 선. 이 굵은 선이 지금 안찌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선이 두 번째로 이제 태핑 작업을 합니다. 태핑 작업을 할 때 이 선이 골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태핑, 골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가는 실선, 가는 실선이 됩니다. 그래서 앞나사의 골 가는 실선,
안찌름이 드릴선이 되면서 굵은 실선. 그리고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요 경계선, 이 경계선도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드릴의 각도 120도, 태핑의 각도 30도. 요건 치수로 표현하진 않지만 공구의 특성상 자동으로 남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바깥에 있는 골지름선을 4분의 1을 잘라줍니다. 여기를 자른 게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면 요즘은 요쪽을 잘라서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도법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나사의 바깥지름, 앞나사의 안지름, 이게 물체의 형상이고 얘는 드릴선이에요. 물체의 형상과 드릴선은 굵은 실선이고요. 수나사와 앞나사의 무조건 골 및 골지름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가는 실선.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선, 굵은 실선.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의 골 밑을 나타내는 선은 30도, 태핑선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선인데 30도에 가는 실선. 그리고 드릴의 끝은 정확히는 118도지만 우린 간략히 120도의 굵은 실선. 가려서 보이지 않은 선을 할 때는 요거는 어제 우리가 그리진 않았네요.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형태를 나타낼 때는 파선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파선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숨은 선으로 표현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나사, 앞나사 결합하면 수나사로 표현하고, 그리고 수나사와 앞나사의 측면을 표시할 때는 무조건 빨간색 골지름선을 4분의 3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칭을 할 때는 앞나사의 안지름까지 해칭이 되어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 나사에 대한 이런 호칭이라든지 이런 기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제도법에 대한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도법에 대한 형태 꼭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암기해서 여러분이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